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상냥하게 대하고 사려 깊은 말로 마음을 열게 하며 늘 친절한 태도로 곁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라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의 진짜 성격은 평온할 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순간에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순간만큼은 절대 본성을 숨기지 못하고 진짜 성격이 드러나는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정화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방송을 열어보겠습니다. 정화님은 한 회사에서 3년간 같이 일한 동료 세영 씨를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도와주고 생일도 챙겨주며 속상한 일 있으면 먼저 다가와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죠. 정화님은 이런 세영 씨를 직장 안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화님이 맡고 있던 중요한 프로젝트를 세영 씨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고 업무 분배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화님이 자신의 업무량을 고려해 조율을 제안했을 때 세영 씨는 처음으로 차가운 눈빛과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되니까. 이후 팀장 회의에서 세영 씨는 정화님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정화 씨가 정리 중인데 잘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요. 정화님은 순간 멍해졌다고 합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안전장치처럼 여겨졌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정화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이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믿고 싶다면 그가 위기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는지를 보라. 여러분, 오늘 방송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성격은 바로 이 두 가지 순간. 첫째, 위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둘째, 권력을 가지거나 우위를 점했을 때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평소 말이 따뜻하고 태도가 조심스럽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온전하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상황 속에서 폭로된다. 특히 그 상황이 자신의 욕구가 충돌하는 순간일수록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보여주는 순간의 태도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 위기 앞에서 보이는 반응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란 갑작스러운 사고나 뜻하지 않은 실패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올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박영은 님의 사연입니다. 영은 님은 오랜 친구 선희와 어려서부터 둘도 없이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마치 가족처럼 지낸 사이였죠. 그런데 영은 님이 가족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 의지하고 싶었던 선희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은아, 나는 너 도와주고 싶은데 솔직히 내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나까지 피곤해질까봐 걱정돼. 그 말 한마디에 영은님은 벼랑 끝에서 혼자 밀려난 기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선의는 이후에도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야.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성격 아니잖아. 라며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기의 순간, 사람이 자신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빠르게 타인을 외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늘 상냥하고 배려 깊던 사람도 자기 이익이나 감정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순간 생각보다 쉽게 돌아서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위기라는 순간이 사람의 본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이유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자기보존 본능의 드러남이라고 설명합니다. 위기 상황에선 인간은 가장 본능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도덕을 말하든 어떤 가치를 표방하든 진짜는 그가 손해를 볼 때, 그가 외면받을 때, 그가 다칠까봐 불안할 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곁을 지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줄 수는 없지만 내 곁에 있을게. 이런 단순하고도 깊은 말은 진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내가 힘들어지는 순간 관계를 정리하고 내 뒷담화를 하며 심지어 자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나를 탓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민낯입니다. 위로하는 척하며, 선을 긋는 말, 조언하는 척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말. 이런 말은 본심을 가장한 회피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피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나를 자기 편한 대로만 대하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위기일수록 옆에 있어 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돕지 못하더라도 비난하지 않고 거리를 두지 않으며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는 두 번째 순간, 권력이나 우위에 섰을 때 드러나는 진짜 태도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성격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두 번째 순간, 바로 권력이나 우위에 섰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진짜 성격을 드러냅니다.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하고 다정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자신이 우위에 서는 순간 달라진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은 상사의 위치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으며 혹은 나보다 많은 인맥이나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최지훈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지훈님은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처음부터 함께 일하던 동료 성민과 오랜 시간 함께 해왔습니다. 아이디어를 같이 짜고 밤을 새워 기획안을 만들고 정말 모든 걸 나누는 사이였죠. 그런데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대표가 성민을 부대표 자리에 올려놓으면서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훈아, 지금은 내가 뭘 몰라서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전체 그림을 그리는 입장이니까 내가 따라줘야 해. 그 말은 예전 같으면 의논하고 타협하던 그가 더 이상 지훈님과 수평적인 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한순간이었습니다. 결정은 일방적이 되었고 과거에 고생했던 시간들은 실적이라는 단어로만 평가되기 시작했죠. 지훈님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힘이 없을 땐 친구였지만 힘을 가지자마자 나의 상사로 변했어요. 심지어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땐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로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이 있을 때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가 권한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증명합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슈나이더는 이런 현상을 권력 왜곡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타인을 도구처럼 바라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믿게 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조용히 주변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관계를 지배와 복종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느 순간 누군가의 말에 쉽게 대꾸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지도록 길들여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우위에 섰을 때 여전히 같은 눈높이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대화가 사라지고 일방적인 통보만 이어진다면 그 사람의 본성은 이전부터 그랬던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힘이 생기자마자 관계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을 위해 주는 척하며 자신의 편의만을 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은 힘을 가졌을 때 더 낮은 자세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상황, 즉 위기 앞에서 그리고 권력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성격을 종합하여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은 상처는 몰랐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죠. 처음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바로 위기와 권력이라는 두 가지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순간, 위기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지, 얼마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어질까봐 도움을 주기를 주저하는 사람, 불편한 상황이 오면 자신을 먼저 보호하는 사람은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을 홀로 남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순간, 권력을 가졌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얼마나 관계를 평등하게 유지하려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힘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전히 귀하게 듣는 사람, 여러분과의 추억을 여전히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격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겉모습에 속아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이 주는 작은 친절에 크게 기대며 마음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두 번의 따뜻함보다 단 한 번의 냉정함이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걸요. 한 번의 무책임한 말, 한 번의 권위적인 태도, 한 번의 선 긋는 반응. 그런 순간을 마주한 뒤에도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기게 되면 그 다음에도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진정한 품성은 사소한 일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줄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사소한 말에서 짐작되고 진짜 품성은 극단의 순간에서 증명된다. 이제부터라도 관계의 진심은 이 극단의 순간을 기준 삼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좋았던 기억이
그 모든 상황을 덮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누구에게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곁에 두고 스스로 더 나빠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곁에 두고 스스로 더 나아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오래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순간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행동 지침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을 잘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웃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상냥한 말투에 쉽게 속으며 자신에게 잠시 친절했던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날, 충격과 상처를 동시에 겪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그 사람이 낯선 이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에게 말투는 어떤지, 주차장에서 관리하는 분에게 인사는 하는지, 이건 작은 행동 같지만 그 사람의 기본값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대가 힘이 없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그 사람이 결국 나에게도 언젠가 보일 태도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거절당했을 때 갑자기 말이 줄어들거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고 피해자처럼 굴며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사실상 조용한 강압자일 수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남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에 쏠려 있는지를 보세요.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느낌이 안 좋아? 왠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말만 반복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안과 판단을 남에게 쉽게 투사하고 관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행동을 자주 하는 것 같아. 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넷째,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책임을 지는지를 보세요. 실수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나는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 그건 네가 더 챙겼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며 항상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잘못한 일도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피하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편할 땐 누구나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불편할 때 그 불편함을 얼마나 정직하게 마주하는지 그 사람이 가진 말과 행동의 깊이에서 진짜가 드러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만 좋았던 기억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위기 상황과 우위에 섰던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 방송의 전체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이 기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차분히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진짜 성격은 첫 번째, 위기를 맞았을 때, 두 번째, 권력을 가졌을 때, 이 두 순간에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평소 말이 다정하다고,
표정이 부드럽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지 마세요. 정말 좋은 사람은 내가 힘들 때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고,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어도 나를 같은 눈높이에서 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짜 모습을 나중에서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관계에서 기억보다 기준을 먼저 세우시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따뜻했던 기억, 그때 함께 웃었던 시간들, 그 모든 감정은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 지금의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약할 때, 거절할 때, 실수했을 때 그가 보이는 반응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거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어떤 표정을 짓는가, 내가 거절했을 때 태도를 바꾸지는 않는가, 권력을 쥐었을 때 말투가 달라지지는 않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여러분은 사람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가장 불편한 순간에 드러난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본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여러분, 이제는 그 진짜를 처음부터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속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그 사람이 보여준 한순간의 말투, 표정, 무심한 반응이 이제와 떠오른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그 신호를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작은 기준이 되고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참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현명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아가는 단단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